안녕하세요. 재건축 라인업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먼저 국토부 1차, 2차 방문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GTX C라인의 평면으로 본 GTX와 단면으로 본 GTX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대안을 추가하여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입니다. 7월 10일 11시 의견 진술자 추천서 국토부에 전송을 했고요. 의견 진술 내용은 총 6가지로 첫째, 음마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건지, 둘째, 단지 관통 주민에 대한 피해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셋째, 40년이 넘은 노후 단지에 대한 안전은, 넷째, 시노선 관통 시 향후 건물 재건축에 대한 제약을 고려해 봤는지, 지하 활용 제한, 건물 지상 지하 구조 보강, 시공 난이도 등. 다섯째, 다른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낙후되어 있는 양재대로 라인은 어떤지. 여섯째, 향후 세택 활성화를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진술을 했고요. 7월 15일 15시 GTX C노선 구민회관에서 있었던 강남구 공청회는 사진처럼 무산되었고 의견 제시도 하지 않고 무산시킨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서 7월 17일 11시 국토부에 1차 방문을 하였고 공문 접수 및 대안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시 7월 23일 15시 국토부에 2차 방문하였고 문주무관과 1시간여 대답하고 대안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음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입장과 그에 대한 대안을 피력하고 왔습니다. 담당 주무관은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 팀장 및 설계사 등 관련사의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안 설명에 앞서 국토부에서 GTX C라인의 음마 통과는 우리의 생존권, 재산권, 안전 문제가 달려있어 음마 이해 관계자, 소유자 5,000세대 및 세입자 3,000세대, 당 4인으로 하면은 32,000명을 대신하여 음마단지 통과에 대해 결사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국토부 주무관의 답변은 현재는 기본 설계 단계이고 실시 설계가 나오는 것은 내년 말이다. 아직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고 음마의 민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대안 포함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양재역을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였습니다. 은소역 대안 포함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으로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GTX C라인을 평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 건설 규칙에 따르면 국유철도 최소 곡선 반경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부 주무관은 회전 반경을 R600으로 설계할 거라고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보시면은 삼성 양재간은 90km의 평균 속도로 되어 있습니다. 검정색 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은 4급선 기준으로 R400, 즉 400m 반원을 그리는 거죠. 평균 속도 40km. 파란색은 3급선 R800으로 평균 속도 120km의 라인 예상도입니다. 이렇듯 남부 순환도를 거쳐 음마를 끼고 돌면은 100% 음마 지하를 관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GTX C라인을 단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면도를 보시겠습니다. 삼성역 복합센터 단면도인데요. 정확한 설계 도면을 입수하지 못해 추정치입니다만 GTX C라인이 지하 27m 아래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직선거리 약 900m 떨어진
음마 아파트까지 선로 기울기 3.5%를 적용을 하면은 지하 59m 아래로 터널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음마는 현재 35층까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지하 4층 정도를 파서 3계층은 주차장, 1계층은 기계실, 전기실, 저수 탱크 등이 위치하게 됩니다. 층고 제한이 풀리면은 50층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지하 깊이는 더 깊어질 겁니다. 지하 4층 기준으로 25m를 판다고 가정하고 사진과 같은 강관 파일을 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반까지 드릴링하여 받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주거단지를 GTX가 통과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안전 문제와 같은 주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공사 기간도 평균 5년 정도로 길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감도 쉽게 해소가 되지 않을 뿐더러 소음과 진동을 포함한 생활 쾌적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GTX 사업은 주택가를 지나가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보상도 미흡합니다. 부동산 가치를 포함한 법적인 문제와 보상 기준도 복잡하기 때문에 완만하게 해결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상 기준을 살펴보면 서울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 기준조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용지규정, 한국감정평가협의회의 토지보상 평가 지침 등 토지보상비 산정 기준을 보면은 고층 시가지는 한계 심도를 40m로 보고 보상 비율은 땅값의 0.2% 이하입니다. 평당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번 산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음마의 공시지가는 약 5,500만 원입니다. 평당이죠. 최대인 0.2%를 곱하면은 평당 11만 1,000원이 보상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보상을 받는다면은 31평 대지 지분은 14.6평이기에 11만 1,000원을 곱하면은 160만 원 정도, 34평 대지 지분은 16.3평이기에 11만 1,000원을 곱하면은 18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도 터널이 지나가는 상부만 보상하는 거죠. 벼룩이 간값도 안 되는 보상비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 받고 5년 동안 공사소음 참아야 하고 준공 후에는 평생 진동소음 시달리고 집값 떨어지는 등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주무관에게도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약 3만 2천 명에 가까운 음마 소유주, 세입자들과 물리적인 충돌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면담 신청했다라고 말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GTX-C 노선은 터널 굴착 공법으로 나툼 공법과 TBM 공법을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툼 공법은 터널 굴착 공법의 하나로 터널을 굴진하면서 기존 안반에 콘크리트를 뿜어 붙이고 암벽 군데군데에 구멍을 뚫고 죬쇠를 박아서 파들어가는 공법이며 TBM 공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음과 진동 문제가 크며 안정성도 떨어집니다. TBM 공법은 기존 화약 발파 공법과는 달리 굴착 당면이 원형인 굴착기를 사용하여 굴진함으로써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단점은 공사비가 비싸다는 겁니다. 참고로 나툼 공법의 경우 도시기준 복선 1km를 깔 때의 건설 비용은
271억 원, TBM 공법의 건설 비용은 343.7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양재 삼성 구간은 고속 시공이 가능한 오픈 TBM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안전을 위해 모두 TBM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3개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대안 1은 과천에서 양재대로 라인을 따라와서 1원 터널 사거리에서 선회하는 안은 대모산 쪽으로 회전 반경을 돌려서 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민원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인데, 국토부에서 양재역을 포기하면 가능한 대안일 것이며, 대안 2는 과천에서 양재역을 지나 4, 5층 저층 주거단지를 선회하여 양재천 라인을 타고 따라와서 회전 반경이 나오는 미도 쪽 극동교회와 대치공원을 끼고 도는 안입니다. 2-1안은 극동교회로 꺾지 않고 탄천까지 가서 쌍용 1차를 끼고 돌아 대치 유수지 체육공원으로 가면서 GTX A라인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2개 라인을 제안하고 왔으며, 국토부 관계자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얘기 중에 양재역을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대안 3을 제시를 또 합니다. 양재역을 지나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하겨울역을 거쳐 R500입니다. 약 70km 정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켄트각을 주면은 80km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평균 속도로 꺾지 않고 탄천까지 가서 쌍용 1차를 끼고 돌아 대치 유수지 체육공원 쪽으로 가면서 GTX A라인과 또 공유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이 대안 1, 대안 2, 대안 3 3가지 라인을 제시를 하니 국토부 관계자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 모두 연장 길이가 1km가 넘지 않는 안으로서 TBM 공사 비용으로 하면 추가 공사비는 344억 원 이하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재건축 라인업 이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